네, 4월 21일 월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시 1분이어가지고 바로 개정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이번 주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날이라서 수출입 데이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많죠. 그래서 좀 이슈 따라갈 것 같은데 실적 발표에 좀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 한 주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매크로 지표.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뭐 여전히 상호관세 그 보편 품목관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24일날 본물처럼 터집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모든 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약간 분위기가 그때부터 좀 달아올릴 수도 있고요. 앞 초반에 특별히 나쁜 뉴스가 안 나오면은 정중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16% 마이너스, 코스닥이 0.3%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약보합, SK하이닉스가 강보합에서 시작을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밀리면서 시작하고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마이너스입니다. HD 현대중공업 2% 정도 빠지고요. 최근에 이제 원전이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1.3% 정도 오르고 한국전력도 같이 에너지로 2% 정도 상승입니다. 현대 로템 1% 정도 올라가고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조방면 중에서는 조선주가 조금 약세고 변압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요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다 1% 내외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젠, HLB, 리가켄 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0.1%, 0.5%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받쳐줘서 흡프스프, 주성,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파크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에서 한 1% 넘게 이렇게 올라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조금은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둘 다 안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증시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뭐 STO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만나는 거, 그거 관련된 이슈로 금요일에도 움직였는데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쪽에서도 일단 오늘은 정치 테마와 정치 정책 관련된 뭐 AI 소프트웨어 쪽들도 뭐 AI 의료 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쪽들만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뭐 비만 관련된 이슈, 이것도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었던 이슈가 있었던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들만 일단은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약간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10시 넘어서 이 중국의 지준율 결과 나오면 그게 이제 뭐 퍼센테이지는 동결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준율이 또 인하가 되면 중국 관련주들이 또 날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관세 면제, 플리실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방산 오늘도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 아무리 보면은 오늘은 뭐 수출입 데이터 좀 나온 날이다 보니까 뭐 그런 쪽들이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제 엔터 쪽도 오늘은 분위기 일단 시작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뭐 사실상 뭐 3% 이상을 찾는 것도 좀 이렇게 막 째려봐야 나오는 거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테마적으로 일단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인바운드 주식이 약간 반등하는 정도 같고요. 뭐 하나투어, 뭐 GKL,
뭐 롯데 관광을 저번에 말씀드리는 이런 인바운드는 중국 관련되는 게 약간 되니까 그 정도 하고 자동차가 미리 맞았기 때문에 뭐 버텨보려고 하동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유틸리티 셉니다. 한국전력 올해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올해 네. 대한민국이 그러면 삼성하이닉스 말고 또 가장 큰 건 유틸리티 한국전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연료비 내려가고 환율 내려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기준으로 한 1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한전이 받쳐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양전했습니다. 0.1% 플러스로 양전했고요. 2포인트 오른 2,485로 시작을 하네요.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뭐 3% 이상 오르는 걸 찾기가 힘듭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 2.7% 정도 오르는데 요거는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도 몇 개 나왔더라고요. 신한에서도 나왔고 IM에서도 나왔는데 SMR 관련해서 그리고 저거 배당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배당금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저기 자생력이 검증됐다. 뭐 이런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있었고요. 또 SMR 관련돼서 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2,000원 제시를 했고 또 저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33,000원 제시를 했네요. 오늘 24,900원 정도입니다. 한미반도체도 2.3%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가다가 지금은 1%대로 상승률을 많이 반납을 하기는 했네요. 예.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좀 찾기가 좀 힘든 상황. 한화솔루션이 3.8%로 그래도 좀 치고 올라가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상승하는 종목은 450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360개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기는 한데 상승 폭은 무언가 좋아할 만한 그런 상승 폭은 아니고요. 네, 오늘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 다 조선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가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고 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이 1%대 떨어지면서 오늘 저기 변압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늘 장이 좀 조용한 것 같네요. 수급도 100억대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부활절 쉬었으니까 정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도 특별히 SNS에서 뭐라고 안 했고 모든 게 다 이번 주 시작한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그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더 추가적인 코멘트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수출입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세부 항목은 이따가 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또 H 코드를 좀 쳐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수출이 감소를 했네요. 관세청 데이터랑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수출이 5.2%를 감소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미 관련된 수출이 그래도 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한 2-3%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 저번에는 되게 땡겨서 좋았고 CPI나 이런 뭐 소매 판매도 좋았는데 지금 이후부터 특히나 5월달 수출입 데이터에서 잠정치들이 안 좋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땡겼다라는 부분 그러면 선제적으로 땡겨서 데이터가 좋아졌다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쪽은 당분간 수요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는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안 좋아지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요번에 잘 나오더라도 다음번 가이던스가 뭔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불안정하다라는 게 인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펀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시기열을 넓혀야 되는 거고 조금 더 테마적이나 이슈나 모멘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트레이딩 장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축제 분위기가 되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피곤해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뒤집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는데 그것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좀 별로 안 좋게 나온 거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보다 요즘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대미 수출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대미 수출에서 어쨌든 간에 10% 이상 떨어졌다라는 거는
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요거는 이따가 세부 내용도 좀 보고 그다음에 HS 코드로 각각의 산업군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실적을 통해서 이제 산업군들을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실적이 다 수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관세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마주만 오르네요. 퓨리오사 AI 플러스 STO 토큰증권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리서치 센터장들 만난다고요? 네. 증권사? 네, 금융투자협회에서. 아, 오케이. 그리고 뭐 마이데이터, STO 이런 관련주들만 오르고 출산 장려 정책 좀 오릅니다. 아가방하고 저기 뭐냐 에르코스? 에르코스가 뭐예요? 이게 혹시 아세요? 에르코스? 에르코스 정치 테마주인가 보네. 근데 여기 아마 이것도 그거 관련돼서 정치 테마주라고 적혀 있네. 정책 관련 해가지고 오르나 본데. 어쨌든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 뭐 이런 것들만 영유아 식품업체랍니다. 고령화 그래요? 친화 식품업체. 어쨌든 이런 종목들만 좀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조선하고 피팅 안 좋고 해저 터널 안 좋고 조선 기자재 안 좋고 LPG 안 좋고 해운 안 좋고 이런 종목들. 조선주 떨어지는 거에 대한 코멘트 있을까요? 그 지난주에 그거 효과 반감이죠. 무슨 효과요? 수수료 중국한테 매긴 거 그것이 원래보다 너무 약하다. 음. 그 원래 2월달에 얘기했던 거에 3분의 1 수준이에요. 예, 효과 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을 신조 발주해가지고 100을 지불하느냐 벌금 수수료 매겨갖고 한 50을 내면서 버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주 발주가 늦어질 수 있다. 눈치 볼 수 있다. 아, 제가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쫓아가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겁니다. 네. 오케이. 조선주 하락에 대해서 하창원 본부장님도 코멘트? 저는 근데 좀 좋은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해운 쪽에 대한 비용을 너무 빨리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요게 이제 물류비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을 떨구는 부분에서 이란이랑 약간 빠르게 뭔가 협조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규제를 하면서. 그럼 에너지 가격이 약간 변동성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물류까지 뒤집어 버리면 CPI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란을 우회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걸 먼저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원유 가격이 막 급등락을 하더라도 사실 뭐 70불 이상 안 올라가면 크게 영향은 없다인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높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물류까지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 제가 봤을 땐 6개월 이내에 이란이랑 중국을 패는 걸 좀 하고 그 에너지 쪽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쪽으로 넘어가려고 단계별로 한 게 아닐까라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과를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박에 대한 수주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더 늘어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제해사기구에서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해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영향이 덜 할 수 있는데 국제해사기구에서 어쨌든 그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 굉장히 좀 강하게 부과를 했고 27년도부터니까 결국엔 선박에 나와서 큰 게 이제 인도가 되려면 2년이 걸리면 지금 발주가 막 들어와야 돼요. 시기상으로 보면은 안 그러면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이제 수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왜 조선사들이 그렇게 해외 도크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그 캐파에 대한 확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걸 늘리겠죠. 그게 아니면 그렇죠. 다 비용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만약에 이러한 이슈로 이쪽이 강한 차익이 나오면 저는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애중간하게 떨어지면 말고 좀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전저점까지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강한 조정이 나오면 저는 조선업을 다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조선주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HMM과 현대글로비스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코스피가 좀 힘을 내주면서 상승폭을 조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0.27%, 0.3% 정도 올라오면서 어느덧 다시 2,500선 코앞까지 왔어요. 2,490. 여기까지 왔고 코스닥도 0.14% 플러스 718포인트
이렇게 왔습니다. 가장 힘을 내는 거는 역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얼마입니까? 신고가까지는 아니네요. 작년 9월 이후로 최고가 정도인 것 같네요. 중간에 한번 2월 달에 반짝했던 적이 있었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원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뭐 하나솔루션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요거 이제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호적인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또 태양광을 어쨌든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이후에 확실히 좀 많이 잡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허브 만든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폴리실리콘 관세 면제를 해주는 거, 그리고 트럼프의 기조는 태양광은 살리지만 풍력은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의 비중이 큰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저는 뭐 이게 엄청나게 길게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실적이 결국엔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 주가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 달부터 쭉 올라왔는데 그때가 14,00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24,000원이면 사실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60-70% 올라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트럼프 빨로 올라가는 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그런 수혜가 실질적으로 넘버로 반영이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예. 아니면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에너지원은 필요할 것이고, 근데 저는 그 에너지원에서는 사실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유럽 지역을 보면 왜 걔네들이 재생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네.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과거처럼 엄청나게 큰 캐파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면 AI라는 걸 사용을 하면 우리의 전기 소모량은 그 이제 디폴트 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재생에너지로 과연 커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원전의 하위에서 순환매 정도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는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상승률 상위, 대부분 파크 시스템즈가 4.5%, SNS텍이 4.5%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네네. 오늘 잘 갑니다. 뭐 네. 파두 2.8%, 동진 세미캠 뭐 등등 해가지고 네네. 그런 종목,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팍스테스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20만 원 이하에서는 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PR 밸류에이션 성장률이 25% 30% 나올 수 있는 장기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30배 이하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에서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손이 나가면은 주가는 이제 거기 지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관세 영향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내려갔던 거고요. 20만 원 이하에서 몇 번 시도를 했었죠. 바텀 터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게 보시는 분한테는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있었죠? 그 다른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지지해주면 올라가려는 관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HBM 쪽에 관련되는 거는 기본적 수요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머지 쪽은 삼성 하이닉스가 그 감산이 됐던 아니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증가시키든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게 확실치 않을 때는 그냥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먼저 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머지 걸 보시는 게 낫고요. 말씀하신 뭐 하나마이크나 기타 등등은 실적적으로 엄청난 뒷받침이 돼갖고 그걸로 올라간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하나마이크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을 것 같고 또 뭐 있을까요? 흡스프? 이것도 아까 말한 뭐 파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한미반도체처럼 엄청 빠진 주식이 매력 있는 네. 한미반도체 다른 개념이잖아요. 야 이거 말이 안 돼. 하나비전하고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런 기회는 안정적인 파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하이닉스랑 끝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체 기회가 있어. 이런 거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애매모호한 그 소부장은 먼저 어텐션 되기는 지속성이 좀 아직은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은 지금 1,419원. 19원. 네, 계속 1,410원대를 노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우리나라가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달러가 떨어지는 거여가지고 달러 인덱스랑 달러 엔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99.12까지
내려갔네요. 100 밑으로 계속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달러가 약세인데도 1,400원을 못 깨는 거 보면은 조금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게 가속화돼서 원화도 좀 정상화돼서 좀 세지고 달러도 약해지고 이러면은 1,300원짜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83억 정도 마이너스, 기관은 3억 삽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23억 정도 마이너스. 요거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조금 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순매수 흐름을 보면은 한국전력이 53억 원으로 1등, 삼성전자가 18억, 그다음에 현대차가 10억, 뭐 이 정도면은 말 다 했죠. 그렇네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매도 부분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9억 원, 두산 에너빌리티 67억 원, 뭐 한미반도체 65억 원 이런 수준이니까 뭐 한미나 이런 것들은 또 공매도 물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빼놓고 보면은 뭐 수급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변동이 나오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보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프로그램 비차익에서도 한 800억, 900억 정도 팔고 있고 선물에서는 551억 원 사고 있는데 뭐 기관 30억, 외국인 현물 매도는 1000억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시작한 지 22분이나 지나갔는데도 네. 요 정도 거래량이면 사실 좀 그냥 거래가 되게 한산하다. 그리고 거래 대금 맞아. 아직 1조도 안 넘었어요. 코스피가 아직도 1조도 안 넘었거든요. 9시 22분인데. 네, 이 정도면은 뭐 네, 거래가 거의 없다. 음.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진짜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20분이 지났는데도 1조가 지금 아직도 안 된 거 보면은 네, 좀 그렇습니다. 말랐네요. 그러게요. 네. 쉬는 거야, 쉬는 거. 자. 약간 뭐 그 저기 요식업으로 치면 이 정도면 문 닫아야 돼요. 손님 없이. 맞네. 알바비만 나가지고. 맞아요. 그 진짜 이 정도면 유지비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두 분 9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 2,490 요 정도에서 조금 뭐 플러스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을지 김정일 본부장님. 그냥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딩이에요. 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없잖아요. 시장에 남아있을 사람만 테마주에 이랬다 저랬다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하는 하다못해 정도. 아까 LPR 그 중국 그 넘버라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 그 우리 수출 데이터 나왔다고 해서 아까 실망스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완전히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관세가 결정이 되면은 관세하고 실적 관세가 만약 해결되면 그것도 아무 문제 없게 돼요. 실적이 수출이 되는 나빠도 관세 해결됐으니 좋아져 이렇게 되는 거고 설사 좀 좋게 나왔어 하더라도 관세 진짜 25%에서 물러나지 않아. 예? 트럼프가 들어와서 너 대통령 다시 나올 때까지 오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이따위로만 얘기한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도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미국도 실적이 잘 나와도 반영을 안 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 자체 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뭐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을 것 같아요. 조선은 뉴스가 있으니까 의견이 다르지만은 네.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움직임이 없는 거죠. 낙폭과대한 거는 좀 올라가는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공매도가 됐든 뭐 하던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다시 협력하려고 하이닉스랑 무슨 뭐 만난다면서요. 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닌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뺐네? 그럼 올라가는 거고. 그럼 뭐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는 사실은 글쎄요. 그렇죠. 오늘은 아주 리포트도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뭐 센세이션 리포트는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멀티님께서 이런 개판장에 누가 들어가 죄다 물려 있고 신규 개미들 무서워서 담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9시 25분 코멘트. 네, 뭐 그냥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형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소형주 단에서 수급 쏠리면은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다 같이 한 입,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요. 뭐 대형주 단에서 뭐 원래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변동성이 없으면 사실 이제 변동성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당장 수익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잘만 하면 거기서 길이 열려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이런 대선이 있으면 항상 이 정치 테마주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오늘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 뉴스가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11분 전에 속보로 나온 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속보인가? SNS에서 SNS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라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하겠다,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플러스 해가지고 소액주주의 대표도 그 이사로 선임을 하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이면 삼성전자 몇 조 해야 돼요? 한 1,000주 될라나? 그쵸? 뭐 다 곱하기 두 왜 배니까. 웃어요? 한 대잖아. 한 대잖아. 5천 되면 너무 좋겠네. 나는 대왕고래 풀 때도 응원했어요. 그쵸. 석유가 없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나 응원했어요. 응원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해갖고 아니, 5천만 원 투자하지 포스코 않지. 내가 내 돈으로 샀으면 말 다 했지. 그러니까 예, 응원했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응원해 줘야지. 어차피 세금 쓸 건데. 예. 코멘트 있을까요, 두 분? 전 없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상법 이렇게 정책에 대한 또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대선 후보도 아마 또 상법에 대한 코멘트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대감 자체는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나쁘게 볼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지면 당연히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수급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는데, 뭐 추가적으로 그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한 분들이, 그 만약에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소형주가 아니라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대형주를 사야 되거든요. 정답. 예,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막 이런 것들 어마무시하게 막 사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진짜 실제로 다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또 증시에 약간의 훈풍이 또 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양전에서 55,600원, 하이닉스가 1.6% 올라서 아까보다 상승폭을 더 늘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하지 못하고요. 다 강보합권에서 오늘은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빠지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선방한다. 그렇지. 예, 그럼 되죠. 그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요게 또 이따가 저기 중국 저 증시 열리고 또 PR? 저거 나오고 경제 지표 나오고 이런 거 금융 지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미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미니 선물이 0.3% 정도 빠지고 있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0.6 정도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둘 다 플러스니까 어쨌든 뭐 약간 정신 승리를 해보자면은 폭풍을 하고 있다. 정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자료 슬슬 봐야 되는데 오늘 마스크 낀 게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몸 그래서 되게 안 좋아 조심하시- 보여요. 조심하십시오. 조금 안 예. 좋아요. 그래서 전 사실 이거 벗고 하는 게 더 편한데 당연하죠. 이게 요즘에 가깝고. 감기 유행이래요, 다시. 아 그래요? 그래서 걸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 밖에 거의 안 나갔는데 뭐 걸려버렸네. 예, 그래서 저기 두 분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조심하시고 그러게요. 마스크 좀 자주 쓰세요. 유행이라고 하니까. 예. 자,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그럽시다. 감기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먼지들, 이런 유해 물질들, 공기청정기를 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웰스 토네이도 34평형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공기청정기 한 대, 그리고 정품 필터 장착 새거 15개월 무상 AS 이렇게 해서 17만 9천 원에 저희가 드립니다. 리퍼 상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새 필터 장착 후에 출고가 되고요. 34평형입니다. 34평형.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게 든든합니다. 99.9%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1등급이고요. 3% 사옥에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왼쪽에 저거 있는 게 웰스 겁니다. 일반 가정 플러스 사무실 플러스 원룸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고객분들의 필터 재구매 요청이 많아서 앵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리퍼라서 걱정될 필요 없습니다. 15개월 무상 AS 해드리니까요. 요거 웰스 공기청정기 함께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퍼 제품 신입사원 연수랑 컨퍼런스 세미나, 모델하우스 등 임시 행사에 사용된 제품인데 리퍼비시에서 A급으로 다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평형 웰스 토네이도 공기청정기 17만 9천 원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정 코너만 가셔도 얼마나 싼 가격인지 알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출근하는데 날씨가 보니까 진짜 초여름 날씨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한 2주, 1주, 2주만 있으면 덥습니다. 맞아요. 그럼 확실히 MN 12인치 프리미엄 무선 선풍기 가져왔습니다. 네이비 컬러고요. 79,000원이에요. 79,000원. 선풍기 본체, 리모컨 배터리, 이렇게 충전선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뒤에 자석이 달렸는데 자석에 리모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킬 수 있고, 이건 안 되네. 이렇게 리모컨으로 켤 수 있고, 삼성전자 ODM 제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인정한 기술력, 대용량 배터리 최대 24시간 무선 사용 가능, 360도 입체 3D 회전, BLDC 모니터, 항공기에 사용되는 모니터가 있다네. 어디 있어 그게? 요 가운데 있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풍기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청정기 저희가 링크에 올려드렸습니다. 링크에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볼 텐데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일단 주간 단위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상황을 좀 비교해 보려고 잠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쭉 돌켜 보시죠. 일단 좋은 거는 일단 진폭이 낮아졌어요. 진폭이 낮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만 미국이 좀 변동이 좀 컸죠. 그 S&P 500 기준으로 한 2%, 반도체가 한 4%. 요거만 좀 셌었고 주간 전체적으로는 2%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한국은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일단 진폭이 낮아졌고 다만 아직 상호 관세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대기 모드다. 진폭은 낮아졌다. 웨이팅 모드다. 이렇게 규정을 질 수 있겠어요. 그 미국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되는 회사들이 어떤 걸 반응하는가 좀 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애플을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 전체적인보다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목 관세, 휴대폰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플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특별한 사정 때 빠졌고, 구글은 이건 반독점 규제 그 법적 이슈 때문에 특별히 빠진 거고, 테슬라는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빠졌고. 근데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 하는 것보다도 확 달려지지 않는 거는 실적을 좋게 발표된 주식도 주가가 반영이 미국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IT 같은 경우에 TSMC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한 3% 이상 오르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그 전날 3% 이상 빠졌는데 회복을 전혀 안 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말든 간에 가이던스하고 관세 때문에 아직은 움직이지 못하는 웨이팅 모드다. 이것이 미국의 모습이고요. 미국이 마이너스 2% 빠지고 한국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한국이 아웃퍼폼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하는 게 있어서 아직은 방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오른 것도 있습니다. IT 중에서 팔란티어 같은 건 지난주에 엄청 썼어요. 팔란티어는. 특이하죠. 나머지는 뭐 필수 소비재, 넷플릭스 포함해서 뭐 코카콜라 이런 것만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확실히 방어 모드고,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도 방어 모드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안 달아서 그렇지 통신주 지난주 엄청 좋았어요. 그다음 유틸리티주 엄청 좋았죠. 한국전력만큼 잘한 거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조선하고 방산주는 괜찮았죠. 이게 한국만의 이슈이거나 아니면 역시 방어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따지면 우리 이 1분기 실적 기대치가 뭐 그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나 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발표가 거의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한국 쪽은 나쁘지 않고 또 기타 등등 하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뉴스가 나쁘지 않으면 장이 많이 빠질 사실은 개연성은 없어요. 관세만 어느 정도 25가 아니고 20.0이라도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장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럼프가 과격하게 나왔잖아요. 얘가 위기의식을 반영한 거라고
사람들이 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얘기하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것 같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다만 이 구간이죠. 이 시행착오가 있고 나바로도 있고 무도 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진폭을 줄여나가면서 이제 착오를 줄여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베팅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좀 지켜보면서 조정 시할 수도 있고 그 정도면은 난리 보기지는 않더라도 지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봤고요. 보노님의 일정으로 가볼까요? 네, 일정으로 가보면요. 네, 오늘이 이제 영국이나 독일, 홍콩 등 여러 나라들이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뭘로 휴장이에요, 저거? 이스트 할러데이. 똑같은 걸로. 부활절로.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거래는 좀 한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데이터 아까 이제 나와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10시 넘어서 10시 15분 중국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엔진, LS 일렉트릭 등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IMF 회의가 있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또 정부 추경안 나오니까 정부 정책과 연결고리가 있는 이제 산업군들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카시칼이나 하커와 같은 FOMC 총재들의 발언이 있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또 테슬라 실적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키드 마틴 이런 거는 방산 쪽에 좀 영향을 주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S&P 글로벌의 제접 구매자 지수, 서비스 구매자 지수가 나와요. 이건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도체 소부장들 또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노텍, OCI 등 실적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IBM, 서비스나우 이런 애들 실적 발표 미국에서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월드 IT 쇼 요거 회의랑 요거 끊어줘야 되는데, 네, IT 쇼가 있고요. 그다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애틀랜타 GDP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애틀랜타 GDP 나오는 데이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조선주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아마 이제 조방변 쪽에서 뭔가 좀 이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머크, 알파벳, 인텔 이런 회사들 또 실적 발표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AACR이 있죠. 이거 지금 기사에서 여러 종목군들 쭉쭉쭉쭉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아마 바이오가 날뛸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미시간대 발표 나오고,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로컬 기업들의 실적이 하이닉스, 현대차, 조선주 이런 것도 있고, 알파벳, 인텔도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이서 하나씩만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AACR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이미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 발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기술 수출 나오면 ABL 바이오 같은 거 보세요. 이제 기술 수출 나오니까 바로 막 주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각 회사들이 발표하는 품목 개수가 많아요. 12개 발표하는 데도 있고 5개 발표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품목 수가 좀 많아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좀 변동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요 이슈로 움직이면은 코스닥 지수도 올라갈 거고, 코스피도 약간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분포해 있는 요 이슈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엔 추경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저 일정 중에서 하나 잡고 코멘트 해주시죠. 일단 그 관세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2 협상 네, 21일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늘 갔나요? 가고 계신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24일까지 협상 진행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전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24일이 목요일입니다. 어쨌든 목요일은 모든 것이 본물 터지시 나오는 건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힌트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 22일 이 화수목 그때가 그거 관세 고위급 무역 협상 2+2죠. 예. 2+2인데 갑자기 한 명이 뛰어들면 아무 필요 없죠. 예. 그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24일 날 실적 나오는 거. 하이닉스, 현대차, 네. 조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제가 한번 제가 혼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오케이.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2대2 협상? 이 2+2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실적. 하이닉스, 현대차, 중공업. 네. 두 가지.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지금 그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무슨 소리 할지는 조금 뻔하잖아요. 뻔하면은 주가는 안 움직이겠죠. 아, 근데 약간 올라갈 만한 코멘트는 어떤 류의 뉘앙스가 나와야 돼요? 업사이드. 그러니까 업사이드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무슨 코멘트가 나와야 주가에 좋은 건지. 무슨 커먼트는 그 관세에 영향 없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말에 벌써 나와 있죠?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길래.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별거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저는 사실은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여기에 걔네들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하이닉스는 저거 궁금한데 답이 나올까? 합의반도체하고 관계. 그게 가장 관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번 주에 실적 나오는 거는 그냥 예상에서 많이 벗어나면 주가 많이 갔기 때문에 토해낼 것이고 예상보다 많이 갔더라도 가이던스가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만 안 하면은 그냥 버텨보려고 하는 그거의 그 기준은 되겠다. 요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훨씬 큽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 실적 발표된 데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보면서 눈치를 채려고 할 텐데 눈치챌 정도로 뭘 줄 수 있을지는 저는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24일부터 25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고요. 재무통상장관 또 플러스 2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자료 일정했고 네. 그다음에 리포트나 뭐 이런 거 소개시켜 주실 분 리포트. 있으면. 네, 뭐 조금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예. 이게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올까요? 갔다 갔다 올게요. 그래, 네, 그러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코스피 0.5% 상승 2496 영차 2500선에서 저항을 맞겠죠? 맞아야지. 맞아요. 맞아야지. 무조건 맞아. 맞아야지. 3일 맞아. 3일. 내일 추경도 있잖아요. 아이, 추경이고 나발이고 2496. 코스닥이 0.56%. 근데 어쨌든 조용한 시장에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그래도 플러스로 힘을 내주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뭐 이게 언제 후드려 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잠깐만 보자. 그래 상승폭을 좀 넓혀 가는데. 아까 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상법 그 개정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수급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추경안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이미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 중심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약간은 뭐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뭐 끝까지 지켜봐야죠. 뭐 잠깐 반짝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자체가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일단 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EBP님께서 떨어져라 고사 지내는 것 같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하도 뒤통수 맞는 경향이 많으니까 극장에서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영차 했잖아요. 영차. 예. 자,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네. 가볼게요. 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시험하라고. 뭐 증권사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K2 전차의 얘기입니다. K2 전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1000개 넘는 회사들이 관련돼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는 얼마나 될까? 하여튼 자동차도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자동차 다 들어와라, 반도체 다 들어오라 할 때 뭐라 그러죠? 야,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잘 구축하려면은 그게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사람도 사람이고 뭐 기술적 난이도는 둘째치고 여러 가지 걸리니까 3년 걸린다, 5년 걸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방산의 핵심적인 전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닿아서 쉐어를 하는 거고요. 전차 만드는데 당연히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지만은 그 사격, 운영 통제, 포만하는 거, MNC 솔루션 제가 말씀드린 구동장치 조그만 회사 있는데 변속기, 엔진, 뭐 자체 방캉, 뭐 이런 거, 주포 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 유럽이 뭔가 그 리빌드, 리암 유럽 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는 데는 속도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고 그건 한국한테 기회가 계속 있다는 그걸 반증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뭐 말씀을 드리려고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리포트 잘 썼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IM증권에 나온 리포트.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저런 방사는 괜찮다. 그다음 방사는 괜찮다는 거고 그 글로벌 피어가 무너지거나 네. 라인 메탈,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것이 무너져서 밸류에이션이 한국의 PER 20배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갖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지금 주가가 한 30%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프라핏 테이킹을 안지할 수 없죠. 많이 올라간 만큼 그런 큰 주기가 아니면은 뭐 꾸역꾸역 버티면서 한 축을 아직은 담당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처럼 다른 이슈가 중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프로핏 테이킹의 빌미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구축하고 이런 경쟁력이 금방 우리의 그 어떤 어드밴티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한번 기억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지금 저기 코스피 코스닥 모든 섹터 다 합쳐서 제일 매력적인 건 방산이라고 보세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예, 방산, 화장품 뭐 이 정도가 먼저인 것 같고요. 아 근데 변압기는 변압기는 네 여전히 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산, 변압기, 화장품 정도가 제 머릿속에는 먼저 들어갑니다. 보노님은요? 저는 반도체. 반도체. 알겠습니다. 자, 9시 4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55분에 끝낼게요. 예. 보는 시장 한번 봐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예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근데 뭐 투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요.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500개 정도가 되니까 뭐 장 초반에 좀 불안했었던 흐름 대비했을 때는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니 지수도 뭐 소폭이지만 일단 조금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더 기대감을 키워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이제 막 비실비실했는데 지금 거의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전도 플러스 1%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플러스 0.7이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이 조금 상승해주면 분위기 자체는 막 그렇게 막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7%, 한국전력 뭐 3%, 한미반도체 거의 3%, 뭐 이렇게 좀 장 초반부터 강했었던 종목군들 가고 있고요. 일단 금융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금융주들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들이 조금은 쉬어갔는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의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아서 SNS텍, 뭐 PSG, 하나마이크론, 동시셀캠, 파크시스템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또 올라와주면 또 그렇게까지 막 눌리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지수단에서는 큰 눌림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안 눌리면 오늘은 이제 소부장들도 크게 눌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상승 종목군들 중에서 보면은 거의 테마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인벤티지랩 요거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된 부분에서 112 이슈 나온 다음에 네.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데 얘가 그래도 좀 연속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이 변동성이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쪽 조금 더 세지고 있는 분위기고,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테마성이 짙은 쪽에 높은 상황이라서 이런 장에서는 뭔가 조금 수급의 순환매가 강하게 돌지 않는다라고 친다면 그들끼리의 리그, 그리고 거의 오늘 1시간 다 돼가는데 이제야 1조 한 7천억 원이거든요. 보통 지금 시간대만 3조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말라있다. 뭐 그 분위기는 조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뭐 시장 그 괜찮고요. 그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잡히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망이 한 5조 되는데요. 35조 대죠. 그게 3만 5천 원 EPS도 비슷한데 그 전망이 관세로 인해서 얼마나 빠질 것인가를 그를 하단으로 잡으시고 곱하기 밸류에이션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빠져도 이익이 뭐 15%까지는 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세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15%까지는 안 빠질 겁니다. 한 10% 초반 정도가 맥시멈 빠진다 보면은 그러면 얼마죠? 지금 4조 정도 이익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스 가격이, 그러니까 EPS는 37,000원인데 그 10% 이상 15% 빠진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잡아도 3만 원이 나와요.
EPS가 3만 원 나오면은 어쨌든 작년보다는 한 10%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얼마를 줄 것이냐? 한 6배 이하는 아닐 것 같아요. 3만 원 퍼 6배 해보세요. 얼마라고? 계산하면 쉽게?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37,000원이야. 37,000원을 안 믿어서 37,000원, 33,000원 뺄 거야. 32,000원 뺄 거였는데 진짜 막 개떡 쳐서 3만 원 잡다 하더라도 6배면은 18만 원이고 3만 2, 3천 원 하면은 18만 원 한 3,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면 그거는 기본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거나 그 정도는 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주가가 18만 원 돼서 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얼마 곱하신다고 최대한 한 15% 잡고 15% 컷하고 거기 곱하기 밸류에이션, 이 PER이고 PBR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그게 하이닉스가 18만 원째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올라도 네. 17만 8천 원이니까 아까 잠깐 가다가 18만 원까지 갔네. 똑똑하니까 그 정도에서는 아주 많이 밀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좀 빠지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2,487, 0.24%뭐 요 정도. 굳이 이거를 계속 뭐 시황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변화도 그렇게 크게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지금 갑자기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억 2,200이었다가 1억 2,500으로 갑자기 또 올랐다는 얘기가 있네요. 급등했네요. 예, 2%. 그래서 지금 1억 2,500 정도까지 좀 올랐는데, 이건 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미니 나스닥 지수 선물이 마이너스 0.3 정도에서 거의 보합까지 왔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기술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러면은 대이장에서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 시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까 기사가 있던데. 네, 지금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4.6% 전일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토가 3% 정도 올라가니까 네,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스트래티지는 아시는 것처럼 맨날 그 코인을 계속 산다고 했고요. 작년에는 공매도 두들겨 맞은 것도 자기네 주식을 팔아가면서 코인을 사버리니까 아마 나부가 2대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을 두 개 살 돈으로 그냥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하나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향후에 이게 스트레이티지가 운용을 이렇게 잘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플랫폼을 만든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스트레이티지만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줬던 건데, 일단은 뭐 300불, 326불 정도니까 그래도 이 공매도 가격대 나오기 직전이 543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멀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그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 정도 되겠네. 키아누님께서 오늘 갑자기 수급이 없네요. 오후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만큼 이따가 또 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도 요즘 자산 시장이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증권사분 만나가지고 고객분들은 뭐 사시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대부분 채권 사신다고 금리가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채권을 좀 사놓으려고 한다. 좀 장기채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도 되죠? 네, 다 오셨네. 예. 다 할 수 있다. 장이 좀 재밌어야지 힘나서 할 텐데 여기 와서 더 아픈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수익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